CES에 무슨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장 같은 느낌? 잠깐 둘러보고 오는 거라면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재작년 전시로 참여했던 기업 중에 한 기업은 CES에서 만난 바이어랑 350억 계약을 체결하여서 올해부터 이제 그것이 납품이 되는 기업이 있어요. 본인의 비즈니스의 리드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관 이런 데 보면 걔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상대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쟤들은 왜 그럼 참여했지? 그런데 얘들은 2달, 3달 전부터 미팅들을 쭉 어렌지해서 실제로 바이어 미팅들을 하는 거죠. 시간대별로 이렇게 약속이 이미 잡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이 제품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를 전시를 하고 그거를 보러 가는 용도의 전시회입니다. 원래가.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이번 CES 2024가 끝을 맺었는데요. 정말 성대한 막을 내렸는데 올해는 특히나 우리나라에 보도도 정말 많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참여를 한 게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끝나고 나서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업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CES를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정지훈 박사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계시는 김영덕 대표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 CES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해외에서 행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아마 거기 가면 누구나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더웰컴의 김미자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자입니다. 세 분 모셔서 일단 한번 좀 가볍게 여쭤볼게요. 일단 갔다 오신 김영덕 대표님부터 CES 20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이 한국관을 보는 것 같은 너무 한국 기업들이 많고 거기 참여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팀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 비율로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절대수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 유레카관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 많은 관을 또 운영을 하셨던 김희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과거에 그 유레카관에 가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늘 뭐 프랑스관이나 다른 관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 다른 나라에서 다 한국관들을 너무 부러워하시고 가장 전시 기획에 있어서도 완벽하고 그리고 특히 참가한 기업들이 올해는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상 수상부터 그리고 전시 전략부터 기업의 마케팅까지 굉장히 긴 시간 잘 차분히 준비해서 나온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CES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큰 또 행사가 열렸잖아요. CES를 가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에 이제 장을 맡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정지훈 박사님 그 어떤 모임이었고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볼게요. 그 뭐 장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CES야말로 사실은 제일 정보가 많이 오픈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신 분들이 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안 가신 분들 중에 이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모여볼까요? 이런 정도 올렸다가 갑자기 그냥 다들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할 수 없이 그 며칠 뒤에 강남의 모두연구소에서 이제 이벤트를 열었죠. 근데 뭐 순식간에 100명 오시는 분들 100명은 3시간인가 만에 다 찼고 온라인 500명 이렇게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돼버려서 깜짝 놀랐죠. 그냥 이름이 그냥 CES 가지 않는 사람들이 CES 패널톡이라고 이제 내용들을 이미 많이 공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느낌이었죠. 만나셔서는 그러면 CES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IT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CES 자체에 대해서 잘 하실 분들이 또 패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분야별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하시는 분도 있고 UX 하시는 분도 계시고 AI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각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는데 CES 그 자체에 집중해서 발표를 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고 섞였죠. 좀 아쉽다는 점이 있었다면은 모빌리티하고 로봇을 저희가 커버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진짜 모빌리티 하시는 분들은 다 가셨더라고요. 섭외가 불가했어요. 모빌리티는 불가했고 로봇 쪽도 약간 좀 많이 가셔갖고 그 두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제 분야별로 해서 한 7분 정도 모셨었죠.
야,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뉴스가 될 수도 있겠다. CES도 제일 많이 가고, 그다음에 안 간 사람의 모임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그걸 또 패널톡도 하고, 야. 아, 근데 멋있다. 모빌리티는 진짜 다 가셨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그 알소프트의 신동영 팀장님을 모시고 이 CES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한번 브리핑을 받았는데 신동영 팀장님도 안 가셨어요. 근데 안 가셨는데 막상 가신 분들은 컨퍼런스 거의 못 보셨죠. 근데 안 가신 분들은 컨퍼런스를 다 챙겨 보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CES를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본다면은 굳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제 다만 그 원래는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이게 제품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하고 진짜 동작하는 제품 보는 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시를 하고 그거를 보러 가는 용도의 전시회입니다. 원래가. 사실은 컨퍼런스라든지 또는 거기 오지 않은 곳들이 막 발표하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1년에 이제 앞으로 202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특히나 애플도 WWDC를 따로 열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따로 열고 그다음에 뭐 다들 요새는 잘 나가는 기업들은 따로 열다 보니까 아무래도 CES 관련해서 이제 좀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뭐 과거에 그 CES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비근한 예로 E3 쇼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E3 쇼가 28년 동안 지속됐던 게임 업계 최고 쇼거든요. E3 쇼가 드디어 사라졌죠.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E3C 대신에 두 개로 많이 갈렸는데 하나는 3월달에 하는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GDC라는 행사가 있고 이건 이제 개발하시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 관련된 것들을 공유하러 많이 가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것도 이제 LA에서 열리는데요. LA에 이제 게임 페스타라고 해서 이렇게 게임 유튜브라든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튜브 티어터 같은 데 모아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전부 이제 받아요. 그래서 방송 약간 진짜 좀 스타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런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스튜디오 불러서 라이브를 하고 거기에 SNS로 등록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쫙 들어가서 듣는 그 두 개가 굉장히 흥하게 됐고 E3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예를 들어서 E3 쇼의 가장 큰 존재 의미가 게임기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엑스박스가 나왔다, 플레이스테이션 4 나왔다, 이제 이러면 자 기대하시라 이렇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닌텐도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각자 발표해서 막 어나운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대작 게임을 그때 처음으로 딱 데모도 하고 와가지고 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게임사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다 퍼블리싱을 하면서 이제 어나운스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돈 들여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처음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요렇게 되면서 E3쇼의 참여자가 팍팍팍 줄면서 소니가 빠져나가고 몇 군데가 이제 핵심이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그 대규모 쇼를 지탱하기 어려웠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E3쇼가 이제 문을 닫았죠. 근데 CE 같은 경우에는 훨씬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뭐 처음에는 TV가 처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뭐 게임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첨단 폰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뭐 주인공이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나운스먼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특히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게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이제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각자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GTC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은 모빌리티 쇼에 가까운 수준으로 요 몇 년 전에 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새로운 기기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E3 같은 게임 쇼처럼 이렇게 단일하게 돼 있는 거랑 좀 특징이 좀 다른 부분들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확실한 거는 빅테크 컴퍼니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옛날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죠. 네. E3 같은 경우는 제가 2013년인가요? 플스4 나올 때 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갔었는데 정말 큰 이 경기장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나옵니다! 딱 하니까 우와!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그 이후로 게임기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플스5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열 것도 아니고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좀 CES가 예전보다 힘이 빠지지 않았냐라는 좀
쪽에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올해 CES 2024를 돌아보면서 특히 한국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뭐 기업 수로는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고 전체로 참여하신 분들은 한국이면 두 번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우리가 그럼 CES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 있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정 교수님 말씀은 이제 참관객 관점에서 CES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우선 참가하는 기업들을 핸들링을 하잖아요. 네. 참가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CES보다 더 좋은 쇼는 없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산업에 적합한 전시를 찾아가는 게 더 맞을 순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이어나 투자자 또는 미디어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나의 제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브랜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직접적인 바이어들과 계약이나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기회는 CES가 가장 크게 이제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기업들과 이제 CES 참가 전에 기업들을 교육시키고 혁신상 이제 컨설팅하고, 그리고 전시회에 나가는 것까지를 지원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성과를 취업하는 일을 이제 다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이 CES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 도대체 누군지 제가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좀 설명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는 저희 파빌리온에 참가하셨던 기업 중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20억 정도의 그 계약을 진행을 하고 싶다. 다 바로 이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싶다라시는 이제 그런 건들도 있었고, 물론 뭐 법률적 검토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조금 더 천천히 이제 그 계약권을 마무리를 하기로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MOU라든지 거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주목하거나 이래서 한국에선 만날 수 없는 그런 미디어들에서의 취재라든지 이런 기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갔다 오셔서 이제 저녁 때 되면 막 흥분하셔가지고 오셔서 저희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분이 이런 협업 제안을 합니다. 이런 그 내용들 너무 많고요. 특히 같은 파빌리온 내에서의 그런 기업들끼리의 협업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같은 한국 기업 동시에 참가한 기업이지만 이렇게 4일간 서로 같이 이제 서로의 비즈니스를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이렇게 유레카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ES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는 무조건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제 의견은 아니고 언론사에 지금 칼럼 같은 데 나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정말로 돈으로 이어지느냐, MOU나 아니면 뭐 양해각서 정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투자도 많이 해보신 우리 김영덕 대표님께서 또 이번에 디캠프 산하에 계시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가셨었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처음에 이제 미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MOU도 되고,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시작점이 있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참여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었어요. 우리가 몇 개나 참가했죠, 이번에? 저희 한국 기업이 전체가 850개 정도 850개 참가했다고 예,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건 좀 큰 그림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800개 회사 중에 한 2, 300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중간에 한 3, 400개는 뭐 노말하고 정말 꼭 가야 되는 상위 한 1, 200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텐데, 그럼 이 최하위에 있는 이 회사들은 그렇게 쓰는 돈들이 정말 쓸모없거나 아깝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아깝죠. 아깝고 이런 쓰면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이 큰 그림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재정에 쓰이는 큰 그림을 보면 한국에서 쓰이는 세금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쓰이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젊은 창업자가 물론 준비는 좀 덜 돼 있지만 세계 무대에 가서 많은 바이어와 미디어와 옆에 정말 훌륭한 한국 스타트업, 외국 스타트업을 쭉 둘러보면서 실제로 물론 참관만 해도 되는데 참가해 본 경험이 사실은 내년 후년쯤 되면 그러니까 탑 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한국에서 쓸데없이 쓰이는 세금보다는 이게 굉장히 난 값어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돈들은 하여튼 결국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생각을 좀 바꿔먹게 되거나 시야가 넓어져서 세계 시장에 도전할 때 굉장히 가치 있게 쓰인 돈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는 뭐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많은 거에 있어서 다들 뿌듯해 했었단 말이에요. CES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이렇게 많아졌어.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좀 뿌듯함을 넘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느낌? 그게 좀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은 무슨 무용론 같은 건 너무 과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투자를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는 실리콘밸리에 벤처 캐피탈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가지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글로벌 진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은 리소스가 이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럼 굳이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면 수요 공급 원칙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 많은데 굳이 나까지. 이런 부분이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제가 전달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높은 것들을 셀렉션해서 가는 거거든요. 다른 데를 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CES를 무작정 선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가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회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로봇 쪽 관련된 회사인데 제가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고 CES에 가서 전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분 가셔가지고 상관만 이번에 하고 내년에 가실지 한번 보고 오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자기는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봇을 시연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로봇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뭐 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려 그렇지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반론을 또 잠깐 드렸거든요. 어떻게 드렸냐 하면은 전 세계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특히 그 센터에 있는 LVCC 센트럴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종류의 그 부스에 굉장히 자주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부에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로봇같이 시리어스한 종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와가지고 진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냥 유레카관에서 작은 데서 이거 시연하기도 그렇고 막 그렇다면 그걸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라면 세미콘을 가는 게 낫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회사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첨단에서 산업 쪽에 가장 뭐 그 이런 트렌드라든지 연결고리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아이클리어 같은 인공지능 전문 그 학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글로벌에 가기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자신한테 최적의 곳이 어디인가를 판별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CES에 무슨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노벨상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그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자기들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선택하고 가고 공부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의 숫자와 너무 많은 회사들과 너무 많은 미디어 폭탄 속에서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우리가 마치 다 모여가지고 응원 한번 하고 나서 기분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속이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리소스가 한정적이고 시간이 한정적이고 사람이 한정적이라서 그에 대해서 진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고려할 게 많다는 거죠. 이번에 그 특히 비행기 중간에 연계되는 게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막 알래스카 항공 사고 나고 이래서 아예 시작을 하고 도착하신 분들도 있어요. 부스를 다음 날 차리고 이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도 아깝고 지금 양쪽에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스타트업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 참여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내년부터 이제 보러 가는 게 맞냐? 막 지금 머리를 굴리실 것 같아요. 그 면에서 한번 본질적인 걸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참관객과 그다음에 참가 기업으로 좀 나눠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참관객 같은 경우는 아까 정준 박사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원래 CES에 왜 보러 가야 되는 겁니까? 단일 전시회로 충분히 커버될 만큼 아주 특정 분야, 뭐 이미 크게 성장한 산업은 그 전시회가 맞죠. 근데 참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전시회고 이게 모든 뭐 특정한 분야 말고 나머지는 사실 여기에서 이 신제품을 발표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쭉 둘러다 보면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게 미디어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필터링된 정보 말고 현장에서 보는 정보의 양이 월등히 많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저도 이제 가기 전에 보통은 그 어떤 기업들이 오고 리스트를 쭉 보고 그다음에 왜냐면 기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를 봐야지라고 사전 체크도 하고 이 회사는 어느 부스에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쭉 마킹을 해놓죠. 앱도 그런 기능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문서로 보거나 또는 뭐 데모 영상 같은 거를 봤을 때하고 실제 현장에서 딱 봤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내가 보려는 회사를 보러 갔다가 그 옆에 보니까 또 뭐 비슷하거나 다른 게 또 있고 해서 사실은 참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그런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는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사실 가치로서 굉장히 크고 그걸 모르고 투자할 때나 또는 모르고 사업할 때 위험 부담이 상당한데 이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의 총수들이 항상 1월 초에 일본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일본이 제일 앞서가는 나라였으니까. 일본 가서 일본의 재계에 있는 분들하고 쭉 얘기 나누고 뭐 트렌드 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에 이제 사업 방향을 이렇게 잡듯이 예를 들면 전자제품 관련한 또는 혁신 기술 관련한 건 CES 가서 한번 그 감을 쫙 잡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내 사업 방향이나 전략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정 박사님께서는 아까 원래는 이런 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네. 꽤 조금 질문을 바꿔서 CES를 지금 꽤 오랫동안 안 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CES가 이런 게 충족이 되면 나 같으면 가서 볼 것 같다. 이런 걸 원한다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일까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은 CES에서 나오는 게 되게 늦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 어워드도 그렇고 어너리도 그렇고 대체로 한 몇 달 전에 나온 제품들이고 이제 핸즈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얘기를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GTC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자사의 미래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여러 번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CES쇼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이벤트 한 거를 보면은 이번에 뭘 발표를 했냐면 RTX 제품군을 발표를 했어요. RTX 슈퍼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컨슈머에 쓰는 그 다음에 PC 쪽에 쓰이는 아주 좋은 하이엔드급 GPU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컨셉에 맞는 제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협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그 쇼에 딱 맞는 뭔가를 딱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연도 되고 데모도 많이 되고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준다면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이 된다면은 가볼 만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의 홍수와 얻을 수 있는 것 대비 이게 돈과 시간과 나가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여기가 확실히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에 중심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각각 분야별로 깊게 파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CES 한 번 가는 그 예산에 예를 들어 전문 쪽 3개를 가겠다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죠. 듣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CES는 좀 백화점 같고요. 네, 약간 그렇죠. 네, 그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문점에 가야 확실히 이게 전문적인 게 있다. 네. 그런 느낌도 드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이번에 전문가분들이 현장에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확실히 좀 늦는 것 같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늦어요. 네. 이게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CES 2023이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미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다뤘어야 되는 건데 이제 CES가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1년을 종합해서 나중에 그냥 정리해주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기술 트렌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 원체 빨리 이게 나오는 대로 족족 이게 공유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CES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만져볼 수 있는 제품들이 많고 만져볼 수 있는 게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게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술 트렌드와 별개로 사실은 제품의 트렌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기술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상용 제품까지 딱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에 살 거야 뭐 이런 제가 써본 몇몇 안경은 부스에 가서 이게 얼마에 팔아요 물어보니까 가격을 제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판매까지 일어난 거고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딱 봤을 때 하고 그냥 우리가 기술 트렌드 자료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뉴스를 통해서 듣는 정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게 실제로 동작을 하려면 참관하거나 또는 참가하는 기업 입장에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요. 이게 미리 준비하고 내가 뭘 봐야 될지 어떤 테마로 볼지 왜냐하면 이게 백화점이 너무 큰 백화점이야.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하루에 최소한 2만 보씩 걸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고 나오면서 오늘 진짜 너무 게을렀다. 이게 내가 원래 보려는 회사에 한 3분의 1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도 하고 사전에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정리된 상태에서 딱 임해야지 원래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현장에서 좀 실망스럽게도 대부분 참관객들이 그냥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투어 코스까지 있는 그러면 왜 왔지 여기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좀 저게 만약에 혹시라도 세금이나 이런 거로 쓰이는 행사 참관이었으면 솔직히 좀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저는 대표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내년에 CES가 좀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두 분 이제 말씀하셨을 때 제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그 LVCC에 보면 이제 저희가 센트럴, 노스, 웨스트가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이제 사우스가 있는데 그쪽에 디자인 소스관이나 아니면 글로벌 파빌리온이라든지 뭐 액세서리관이라든지 이런 관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조금 전시가 축소되면서 없어졌던 또는 이제 다른 관들로 이렇게 중간중간 포함되어 있던 관이었어요. 근데 그 관이 내년에 이제 정식으로 다시 오픈을 하거든요. 사우스에서 1관, 3관이 오픈을 하고 이미 그 관이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정점 찍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줄지 않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년은 한국 기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다 부킹이 다 끝났고 그리고 관 자체도 이제 CES의 전시 면적 자체가 올해도 늘었지만 내년에 더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안 되겠다. 다리가 부러질 수 있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액세서리관이나 그 디자인 소스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저런 쪽으로 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 트렌드 같은 걸 읽고 이런 거는 이미 CES가 그 위상을 잃었다고 저는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좋게 봤었던 게 다른 분들은 저거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면 LG전자에서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발표했었던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TV 있잖아요. 그건 진짜 제품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도 저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그 영상으로 보던 그런 종류들을 진짜로 어떻게든 만들어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좀 있으면 팔 거를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형태로 갖고 나왔잖아요. 그게 진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레알 같은 회사나 작년에 존디어 같은 회사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저는 정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CES는 이 하드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잘 준비해서 나가면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제목 자체가 컨슈머 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살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기술 트렌드를 읽기보다는
하여튼 제품, 사업의 트렌드를 읽는 데는 도움이 저는 확실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이제 큰 기업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또 작은 유레카관이나 나오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이게 왜 나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좀 정의를 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 우리가 내년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서실 것 같아서 네. 그 의미를 한번 좀 네. 짚어주세요. 하지만 지금 얘기는 이제 CES에 왜 나가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에 맞춰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선 한국 기업들이 주로 나가는 곳이 유레카관이잖아요. 유레카관은 내가 돈이 있다고 그냥 그 관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CTA가 우리 기업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국 기업이 이제 파빌리온을 딱 냈을 때 우리 이런 기업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한 40% 정도 탈락하면 다시 이제 보완해가지고 또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합격하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신미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그 불합격한 기업들인 거죠. 근데 유레카관은 이미 한번 한국에서 이제 그 기관들이 한번 걸러서 이 기업 정도면 나가도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 미국 CTA에서도 이 기업 수준이면 우리 유레카관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선택을 한 그 기업들끼리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바이어라든지 뭐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걸러져서 이렇게 결정체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 하지만 그만큼 이제 2년간 그런 혜택을 다 유레카관에서 누린 기업들은 2년 이후에는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LVCC나 다른 나의 특성에 맞는 그런 관에 가서 이제 나의 기업의 고유의 전시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이다. 그리고 내가 북미권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에 진출을 시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테스트하는 나의 이렇게 첫 무대다라는 느낌으로 CES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레카관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감이 있으신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거는 아니고 너무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LP분들 돈도 들어가게 되고 정부에서도 보조를 하게 될 텐데 이거 굉장히 아껴 써가지고 사업을 빨리 성숙시키고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좀 안 좋은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해외에 알리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미 그거 관련된 미팅 같은 스케줄 다 잡고 준비 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현지에 가서도 오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가가지고 뭐 영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나 이런 얘기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들 너무 많이 보는데 그게 숫자가 그렇게 안 많았다면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되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게 약간의 군중 심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딱 그런 거 보면 또 도덕적 해이도 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거에 좀 휩쓸리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작용으로 가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이지만 뉴욕에 한 몇 개 회사 데리고 가가지고 이 2달 동안 숙식하면서 같이 비즈니스 만들고 그 중에 하나는 잘 돼가지고 지금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투자도 받고 이렇게 커진 회사도 있는데 그때 시작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걸 이제 언제까지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갈까 어디에 쓸까 하다가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제가 이제 CES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좀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 돈이 네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쓰는 돈이라면 그 돈을 여기다 그다음에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진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좋다. 그건 좋고 당연히 가야지.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원도 있고 하니까 부담이 없어가지고 그냥 선택해서 가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잘 생각해봐라. 그건 진짜 옳은 방법이 아니다. 요 기준을 가지고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절박하고 만약에 그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가가지고 제품을 보여줘야만 성공할 만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도 되죠. 예, 그러니까 약간 태도나 생각 자체를 좀 잘하면서 판단을 내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스팟이 많아서 너무 많이 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다른 나라관도 많이 보셨잖아요. 저랑도 일본관 같이 가시고 아, 네. 다른 나라관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셨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전시회 갈 때마다 항상 가장 그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관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관에 실제로는 참관객으로 갔을 때 보면 걔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상대를 별로 안 해요. 쳐다도 안 봐, 그냥. 그래서 쟤들은 왜 그럼 참여했지? 그런데 얘들은 2달, 3달 전부터 이미 약속 다 잡아놨어. 미팅 다 잡혀 와서 미팅 위주로 해. 미팅 막 하고 거기에서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소비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니까 바이어들이 오기에는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뭐 라스베가스 오면 쾌적하고 뭐 사실 오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와서 미팅들을 쭉 어렌지해서 실제로 바이어 미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지나가는 떠내기 손님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준비를 진짜 몇 달 동안 해요. 그 매번 전시회 갈 때마다 이스라엘 부스에 가면 꼭 물어보거든요.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내 투자자인데 너네들 뭐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약속이 이미 잡혀 있어요. 김희자 대표님이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시고 했을 때 이 스타트업이랑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니까 이 내년을 준비하시려면은 또 미리 꿀팁을 드리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은 정말로 좀 저렇게 효율성 있게 갔다 올 수 있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CES는 정말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전시고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는 전시거든요. 기업들에게 이제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를 많이 이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전시로 참여했던 기업 중에 한 기업은 현장에서 CES에서 만난 바이어랑 350억 계약을 체결하여서 올해부터 이제 그것이 납품이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 우선 그 바이어가 생판 처음으로 CE에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아는 바이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바이어에게 어필을 한 거예요. 이제 거래는 없었던 상태였고 내가 이번에 가는데 내 뒤에 나의 그 정부 어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으로부터 내가 선택이 됐고 그래서 그 이렇게 유사한 이런 기업들이 함께 오고 너가 예전에 알았던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혹시 이제 올 수 있다면 와서 우리 제품도 정말 시연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같이 저녁도 좀 먹자 하고 이제 그 바이어도 그냥 편안한 마음에 미국까지 왔다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실질적으로 제품 시연해보고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대화도 하면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어서 결론은 350억의 실제 계약 거래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기업이 스스로가 준비하고 스스로가 마케팅하지 않으면 그 저희 같은 대행사나 아니면 저 이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가 계속 이렇게 떠먹여 주면서 언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제가 CES에 나오는 기업들 중에 좀 안타까운 게 끝나고 나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내년에 꼭 나오고 싶은데 내년에 오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CES는 그 본인의 비즈니스의 리드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리드를 잡으려면 뿌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뿌리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잡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오시기 전에 내가 CES라는 전시에 참가해야 하는 우리 기업의 목적 예를 들어서 그것이 투자 유치인지 아니면 바이어에 대한 발굴인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우리 제품이 어떻게 먹힐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한 차원인지 그 목적의 프리오리티를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꼭 이제 무조건 뭐 대표가 가야 되고 무조건 개발자가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또 우리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멤버들이 그 목적에 맞춰서 참가를 해야 되고 사전에 그 목적에 맞춰서 홍보하는 계획들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것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컨슈머 기업이었는데 물품도 있고 샘플도 갖고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물품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사고 싶다. 이건 뭐 어떻게 세일즈할 예정이냐.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제품 저도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일즈 전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스에서 여쭤봤어요. 대표님, 근데 CES에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제품 홍보해가지고 이거 많이 이제 팔 그런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일즈 전략이 없으신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줄 그 전략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미국에 우리 제품이 먹히나 안 먹히나?
이렇게 보러 오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료 준비서부터 목적에 대한 것부터 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한 달 전 뭐 또는 2달 전에 그에 맞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컨택을 하고 어떤 스토리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차분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CES에 나가시는 저희 기업들에게 100명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게는 정말 5명만 갔다 와서 그 자리에서 미국에서 내가 꼭 연락을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사람 5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또는 2명이나 1명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 사람이랑은 미국 내에 있을 때 자료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녁 약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내 비행기표를 연장해서라도 뭐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서 다음 미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소수의 아주 명확한 그 바이어를 먼저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 내가 이 제품을 보여주고 관심 있고 호감 있는 바이어가 많았다. 끝! 이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나의 비즈니스로 창출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CES에서 이렇게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잖아요. 그걸 이제 후원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사전에 참가할 후보가 될 만한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참관을 좀 늘리고 오히려 참가 기업은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예. 기업 참가할 필요 없이 준비되지 않은 회사들은 가기보다는 오히려 참관 자격으로 일단 구경하게 하고 가서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면 사전에 숙제를 좀 받고 당신이 내년에 참가를 하려면 이러한 걸 체크해야 되고 어떤 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등에 대해서 사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은 숫자. 왜냐하면 부스 하나를 제대로 서포트하는 것보다 사람 보내는 게 실제로는 돈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럴 쪽에 좀 더 후원하고 오히려 참가 기업은 현재보다는 좀 줄여서 아예 목표치를 좀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험하다 보면 그중에 진짜 꼭 가야 되고 준비가 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진짜 참가 신청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참관도요. 지금 네. 이제 참가보다 참관이 그래도 좀 돈 덜 드니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참관도 너무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장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도 있고 해서 제가 약간 반골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안 가게 된 것도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준비를 뭐든지 다 열심히 해서 꼭 그게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저희 파트너 둘은 미국에 계시고 저만 한국에 있는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미국 커스터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진짜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직접 보고 아무리 온라인으로 뭐 했어도 그래야 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조율이 되고 그러면 정말 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거 괜찮고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갑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바로 언팩하거든요. 항상 스케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원래 언팩할 때 미국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이게 그 물류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어떻게 가져올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 다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돈과 시간을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자사 이벤트를 북미에서 딱 하니까 그거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건 삼성전자는 당연히 가야죠. 예를 들자면.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중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략 없이 나오는 데도 되게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의외로 그런 거 되게 많아.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이 CES라고 하는 데를 약간 훈장 사막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지자체들 들어오는 것도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얻어가지고 오는 게 있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는 비판의 소리가 많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갔다 와서 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 전략의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지자체나 뭐 학교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정책의 변화를 준다든지 뭔가가 좀 있으면은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다 온다니까 네트워킹하고 그러는 어떤 걸로 간 것 자체는 굉장히 글쎄 제가 생각하기엔 낭비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내가 가가지고 무엇을 얻어올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도 예를 들자면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분들 시간 맞춰서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컨퍼런스가 됐던 뭐가 됐던 아니면
그곳에서 이제 외국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특히나 만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온라인으로 봤던 사람들이지만 못했던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CES를 계기로 해서 그 근처에 오는 어떤 그런 동선을 짠다거나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된 자원을 잘 써서 공부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물론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정도의 그 이제 잠깐 둘러보고 오는 거라면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진짜 이 얘기는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가면 그게 이제 전시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게 꼼꼼히 보기엔 참 힘든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VIP 참관단 깃발하에 쭉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주로 이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많이 오시고 지자체 뭐 높은 신분들, 뭐 지자체 장들이 많이 오시고 또 국회의원 뭐 또 중앙에 높으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 솔직히 정말 좀 욕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물론 그걸 가이드하는 분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분이면 다행인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이게 필터링된 정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넓은 공간을 진짜 이렇게 자기 인사이트만을 얻으려면 그래도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는. 국회의원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있더라고. 나는 VIP 투어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보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가는 거라서 내가 배낭 메고 운동화 딱 신고 2만 보, 3만 보 그럴 생각으로 쫙 둘러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전에 가이드도 좀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VIP 투어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진짜 문제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CS 정말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고 좋네. 우리 지자체에서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지지 않나. 실제로, CS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제 더 많이 참가해서 우리 지자체가 딴 데보다 월등히 많이 해야지 또는 우리 기관이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변화의 흐름은 사실은 보여주는 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진짜 몇 시간 둘러보고 나는 CS가 이런 거였어. 나는 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기관의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제일 위험해.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내년에 원래 내년에 아마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누구 돈이겠어요. 정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 처음으로 김영덕 대표님께서 이렇게 입술을 파르르 떠는 정말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 네. 진짜 좀 어이가 없어요. 세 분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참가 기업이든 참관객이든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그렇죠. 돈 낭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연계해서 또 많은 거를 가서 제대로 해라. 이번에 또 실리콘밸리 가서 연계돼서 또 어디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기업들을 같이 논의를 해보면 기업들이 지금 이제 CES라는 디데이를 두고 앞서서 이제 쭉 교육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한국 그 기관들이 혁신상을 받게 하는 그것을 위한 컨설팅이 엄청 몰두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혁신상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 덕에 이제 에디팅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줘서 혁신상 굉장히 많이 받게 됐잖아요. 이제 필요로 하는 교육은 나에게 맞는 바이어나 투자자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right person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렇죠. 교육이 네.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게 굉장히 약하고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나에게 맞는 바이어가 미국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자체도 이제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고 또는 그 회사가 정해졌다면 그 회사의 어떤 부서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굉장히 다 올해는 이제 내년 CES를 대비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시간에 대한 교육을 맞는 라이펄슨을 만나게까지 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전 대신해 주는 건 진짜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을 찾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나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CES 기간 전에 기업 스스로가 그 과정이 다 익숙해져서 그 약속들을 잡아서 본인의 리드를 채울 수 저는 있는 이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미자 대표님 같은 분이 이제 전체를 이렇게 다 해당되는 팀들을 이제 이렇게 인솔 하시거나 가이드 해주시잖아요. 그 중에 몇몇 회사들은 바이어 만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팀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에 저녁 시간에 이 식당을 예약해 놓을 테니까 너는 1명 또는 2명의 바이어를 네가 초대해. 우리가 융숭하게 대접해 줄게. 그러면 거기 와서 이제 상담도 하고 실제로는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 신뢰관계가 터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술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예. 저녁 시간이 예. 가장 중요해요. 저녁 시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녁 약속은 아무나 하고 잡지 않아요. 그리고 점심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어쨌든 2시간,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식사를 하고 와인 한잔 하고 이 과정들이 상대방을 실제로는 이게 그 육감으로 다 느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 교환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녁 자리를 꼭 하는 게 좋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근데 미국까지 갔는데 내 잠재 바이어가 있으면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내가 직접 식당 예약하고 이래가지고 저녁 대접하면 사실은 모든 바이어들이 밥 얻어먹으면 신세를 지니까 그 다음에 진지하게 봐요. 근데 그게 미국에 처음 가는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면 되게 그게 좀 어렵잖아요. 식당 예약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잡아야 되지? 뭐 식당도 그냥 흐름한 데 가면 사실 대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관들이 오히려 부스를 적게 하고 그 남는 예산으로 실제로는 저녁 자리 잡아주고 실제로 저녁에 바이어 만나서 술 한잔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실제로 성과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굉장히 좋은 그 사례들이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로펌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저녁 미팅들을 만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게 그런 게 좋죠.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잠재적인 바이어까지 너 그냥 이 자리에 올 때 누구 데리고 와. 근데 데리고 오는 건 잠재 바이어나 낮에 만났던 사람 중에 너의 고객이 될 만한 사람 있으면 이 자리로 초대해. 그러면 우리가 잘 대접할게. 이러면 사실은 딜이 되거든요. 딜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확실히 성과를 낼 수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는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놓치고 간 것만 좀 찝어볼게요. 결국 아까 혁신상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전까지는 혁신상이 중요했다. 근데 사실 올해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계속 그쪽에만 기사를 봤고 그쪽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졌던 게 혁신상 몇 개 타느냐, 우리나라 몇 %냐, 그다음에 스타트업 비율이 몇 %냐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혁신상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GS 나가는 회사고 그 다음에 혁신상 받으려고 준비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국에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쨌거나 필터링을 시켜가지고 보게 돼 있는데 그러면 몽땅 다 하기 어려우면 혁신상 그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진짜 큰 회사들 중심으로 보통 받게 되는데 그런 거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너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거기 리스트업 된 곳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바깥에 온라인으로 보는 곳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그 필터링한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죠. 다만 거기에 너무 힘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다만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 자체의 의미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하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항상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이 올림픽이나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선수촌 이렇게 너무 강해서 그런지 과하게 KPI 하나 잡으면 그거 채우려고 이렇게 몰려가는 그 과한 그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보여서 약간 우려의 뭐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네. 이 올해 갔을 때 내년에 되면은 이제 이게 버블이 너무 심해져 우리나라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으로는 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쪽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또 일본, 중국이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위축되면은 분명히 기사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 한국 밀렸다. 이제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의 관점에서 중국, 일본이 장악한 유레카간 이거 나올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내년, 내후년에 더 건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최고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유레카간이 보면 그게 홀 G잖아요. 네네. 그 위에 위층으로 가면 홀 D가 나와요. 홀 D는 사실 조금 더 큰 회사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나온 한국 스타트업 중에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유레카간에 나왔던 회사들이 자기 돈 들여서 크게 부스를 만든 회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는 이제 성장하는 거죠. 아, 실제로 여기 오니까 내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독립적으로 자기가 매듭 들여가지고 막 부스를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바이어들도 상담도 많고 네. 그거는 실제로는 돈이 충분히 돼요. 근데 내년 최근에 뭐 일본이 많이 참여하더라고. 일본이 지금 스타트업 붐업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일본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같은 공간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조금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한중일 삼국이 뭐 비슷한 규모로 나와서 하고 우리가 일단은 조금 진짜 선수들만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조금 줄어드는 게 우리한테도 긍정적이고 또 뭐 일본 기업들, 한국 기업, 뭐 중국 기업들 나와서 그 안에서 또 협업들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네트워킹 하기에는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시 참가자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막 서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하다 보면 저 옆에 있는 일본 친구들도 볼 때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몇 마디 건너면 여들이 굉장히 빨리 친해져요. 친해져서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참가하는 기업 입장이면 그 친구들한테 야 우리끼리라도 끝나고 술 한잔 하자 이러면 일본에 뭐 나하고 좀 관계 있을 만한 회사들을 또 친구로 만들기 좋고 또 아예 전략적으로 몇몇 나라가 우리가 이제 주요한 잠재 고객일 것 같으면 거기서 친구 만들어서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흩어진 다음에 계속 연락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파트너 만드는 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년 후년 뭐 저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가 오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또 같은 맥락인데 더 많은 나라에서 오고 그러면은 사전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렌디피티라 그러죠.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면서 여러 군데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이 아니라고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이게 경쟁이 아니고 되려 더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CES가 발전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되려 더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사전에 이번에 볼 때 일본관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봤잖아요. 네. 제가 요즘 뭐 일본 비즈니스에 대해 관심도 되게 많고 일본 기업들하고 한국 기업하고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이 잘 통해. 잘 통해서 하여튼 같이 뭔가를 하면 부가가치가 훨씬 커지고 세계로 나갈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뭐 정치인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일 안 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얘기를 하셔갖고 또 하긴 좀 거시기 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소위 지방자치단체 포함해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일종의 관광하듯이 오시는 게 진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가신다면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세우고 가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꼭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 미래에 이제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을 보고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하시는 어떤 힘이 있으시면서 공부가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고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테크놀로지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분들은 가가지고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도 나누고 같이 협력을 찾는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큰 기업들도 가서 충분히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데려다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트렌드 보고 내가 갔다 왔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자 대표님은 사실은 거기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많이 나가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 좀 옳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CTA가 인프라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그거 활용을 못해요. 예를 들면 미디어를 5,000개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미디어에게 그리고 미디어 리스트도 다 제공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보도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이제 CES 무대에서 내가 전시 참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피커로서의 기회도 굉장히 다 열어놓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내가 거기에서 스피커로 발언을 한다면 훨씬 더 비즈니스에도 주목도가 더 높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뒤 전후로 진행이 되는 CTA가 주최하는 뭐 인터내셔널 파티라든지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다 진행을 안 하세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엄청 많이 얘기도 하고 꼭 뭐 해라라고 말씀도 드리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것들이 굉장히 일찍 마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 어플라이 시간을 다 지나서 기업들이 선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이제 우리 그 주최하시는 기관들에서는 좀 더 이 계획을 앞당겨서 이제 CES 끝나자마자 리뷰 한번 끝나고 나면 곧바로 CES에 대한 이제 기업도 선발하고 부트캠프도 좀 만들고 CTA가 주는 인프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미리미리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이렇게 뭐 한 50명, 100명이 무리지어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이 전시가 아무래도 다들 비즈니스를 창출하러 오시는 그 기업분들이기 때문에 50명, 100명이 이렇게 수신기 끼고 깃발 들고 이렇게 다니면 그분들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이제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 바이어가 거의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단체로 관람을 해야 되는 분들의 인원을 조금씩 이제 좀 줄여서 이렇게 모듬을 조금 더 나누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과제 같은 걸 주고 그들이 이렇게 과제를 해결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그룹이 한 번에 막 100여 명씩 50여 명씩 이렇게 다니시는 행동들은 조금 기업의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딴 나라였는데 학생 뭐 아무튼 한 30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끼고 다니니까 저희 와이어리스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비즈니스 데모하고 거기 있는 전시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주죠. 그리고 녹화하다가 저희 막 최재훈 교수님이랑 다 같이 투어 녹화하다가 네. 도망갔어요. 이거 도저히 여기서 못 찍겠다고. CTA에 좀 항의해야 되겠다 그건. 그런 걸 좀 없애달라고 하든지. 그게 그 MWC는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수신기를 자기네가 허용하는 자기네 자체의 수신기 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나 다 웰컴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CES에 왔으면 좋겠고 회사가 웰컴이니까. 특히 학생분들 예, 많이 오셔서 많이 견문 넓히고 가셨으면 회사 이름을 좋겠습니다. 너무 잘 졌다. 웰컴. 네. 이제 CES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뭐 쇼에 가보시는 게 아니면 이런 행사에 가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추천 좀 해주시면서 끝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CES를 대신할 만한 행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이제 전 세계 좋은 행사들이 많지만 북미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기업이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ICT의 결합이 되는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저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를 너무너무 강추하고 싶어요. 3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네, 그리고 거기에 어워즈가 있는데 거기 어워즈는 받았다라고 하면 다들 VC 분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무조건 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이고요. 참고로 코트라 그리고 코카 그리고 나이파 이렇게 세 군데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기업분들은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기업들 만나면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쪽과 관련한 기업들이 이번 CES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B2C 쪽 프로덕이 아니라 B2B나 B2G 쪽 프로덕이다. 그러면 저는 약간 스마트 시티에 딱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뭐 그런 류의 전시회에 나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기업 중에 디지털 트윈 너무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매해 미국을 이렇게 전역을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는 오토메이션 페어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시면 무조건 다 100% 딱 맞는 바이어들만 거기에 다 온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거기에 나가셔라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명확한 목적에 맞는 행사들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많이 지원하는 사업 중에 요즘에 이제 핫한 메타버스, AR, VR 그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해외 전시를 많이 나가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진행이 되는 AWE 행사에 참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쪽 AR, VR 쪽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 미국의 그 시기에 이쪽 분야의 투자자라든지 이쪽 분야의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그 행사에 그냥 연례적으로 이렇게 동창회 만나듯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나를 정해서
한 번 나가고 그다음에 이거 별로야 이러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해 꾸준히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행사는. 그래서 개수를 좀 줄이시더라도 중동 쪽 진출을 위해서는 뭐 자이텍스를 매번 갈 거야. 나는 미국에서는 무슨 행사를 위해서는 어디를 갈 거야 라고 정해놓고 바꾸지 않으시고 계속 그 행사에 꾸준히 이렇게 참가하시는 게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게임이나 컨텐츠나 이쪽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군에 계시다면 아무래도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 같은 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AI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이클리어나 이제 ICML이나 여러 가지 학회 쪽에 참관도 하면서 전시도 하는 걸 노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대규모로 큰 기업들하고의 어떤 시너지나 이게 같이 B2B로 연계해서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들한테 그런 거 선발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있고 그런 곳들한테 직접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 개인적으로는 또 요즘엔 이제 CVC 같은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그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지원도 하면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노려보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투자자들하고 만나거나 우리 제품을 처음으로 써줄 사람들하고 정말 밀착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현지에서 그 네트워크도 쌓고 진짜 술도 먹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지역별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되는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치면은 미국의 그 수많은 도시들이 다 커스터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로 가야 되는 인더스트리가 있는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열리는 곳에 가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CES에 아마 CESho에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 하시는 분들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CESho보다 힘스를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HIMSS라고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굉장히 커다란 또 학회이자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고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힘스보다 더 이렇게 좁게 갔는데 아마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미 상장돼서 굉장히 큰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 중에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루닛이 이제 2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가 됐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 전시를 언제나 한 군데만 계속해서 가서 그 신뢰를 쌓았어요. RSNA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RSNA인데 왜냐하면 루닛의 인공지능 솔루션이 영상의학 쪽 솔루션이잖아요. 영상의학 가장 큰 학회이자 전시회예요. 항상 시카고에서 11월 달에 열려요. 그거를 진짜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나가고 거기에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루닛의 항암 관련된 프로젝트 하면서 아스코라고 하는 암 관련된 굉장히 큰 학회이자 전시회가 있어요.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히스토리가 쌓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히스토리가 쌓이면서 오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럼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신뢰관계 만들고 거기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서 그럼 니네가 이제 우리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 진짜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한테 딱 맞는 거를 찾은 다음에 꾸준히 오랫동안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봤던 기업 중에 하나는 부처에 높으신 분이 지나가시는데 원래 동선에 없었는데 들러붙어갖고 잡고 가셔갖고 결국은 그분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오셔서도 명함을 주셨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취재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더는 못 나눴습니다만 저는 그 회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언젠간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가서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 분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처럼 돈 낭비가 될 수 있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 뼛속 깊이 새기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자양분으로 삼길 바라고요. 또 꼭 CES뿐만 아니라 더 좋은 많은 다양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 나가서 진짜 성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